귀여운 동물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 병원 최고의 복지예요. 그런데 제가 동물병원 매뉴얼을 만들어 보니까 사람 병원에 진짜 3-4배 이상의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동물병원은 일이 진짜 많구나. 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지은입니다. 제가 병원 언니인 만큼 병원 쪽 전문가인데 동물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010년에 국내 최초 병원 코디네이터 교육청 인가학원 메디피 아카데미를 창업해서 최다 병코생들을 배출을 했고 병원 컨설팅도 1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주식회사 더 파우지티브라는 동물병원 전문 컨설팅 기업을 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과 관련된 컨텐츠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또 구독자분들께서도 동물병원 코디네이터에 관해서 종종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자, 제가 작년부터 한 10군데 정도 동물병원을 컨설팅하면서 코디네이터들과 데스크 또 테크니션 파트 매뉴얼도 제작하고 교육하면서 이 업무와 특성을 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오늘 1차로 동물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 경기도의 한 동물병원에 강의가 있어서 갔더니 신규 입사 코디네이터 분이 저를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땡땡 클리닉에서 한 2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힘들어서 이렇게 좋은 기회로 동물병원으로 이직했다고 하면서 제 영상 중에 면접, 이직 관련된 영상을 많이 봤다고 반가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일단 자세한 설명 전에 동물병원과 사람병원 이 코디네이터의 가장 큰 차이점, 자, 이건 정말 좀 주관적인 제 느낌인데요. 동물병원 코디네이터 분들이 좀 더 순해요. 네, 그렇다고 사람병원 코디네이터 분들이 못됐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강의를 하거나 뭐 1대1 코칭을 하거나 미팅할 때 보면은 동물병원이 좀 순둥순둥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반려동물과 가족인 직원분들이 90%, 그러니까 대다수가 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거죠. 자, 나머지는 반려동물이 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던가 아니면 동물을 아주 사랑하는 그런 직원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사실 동물을 좋아하지 않으면 동물병원에 근무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성형외과도 보면은 좀 성형에 관심 많은 분들이 근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자, 일단 사람병원, 동물병원 둘 다 리셉션에서 내원하시는 분들의 접수, 관리, 수납 이런 기본적인 업무 카테고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요구되는 그런 자질도 비슷하죠. 어쨌든 의료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상냥하고 밝게 응대해주고 고객들과 공감 잘하고 또 일처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동물병원 매뉴얼을 만들어 보니까 사람병원에 진짜 3-4배 이상의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 이유는 동물병원은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종합병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이 모든 과를 다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 또 의료수가, 응대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매뉴얼 양이 훨씬 많아지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동물병원에 뭐 입사 초기부터 이런 거를 다 알 수도 없고요. 경력이 몇 년 차가 돼도 또 다루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좀 규모가 큰 24시 동물병원의 매뉴얼을 한번 열어보고 좀 디테일하게 코디 업무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열어보고 있는데 페이지가 총 1층 코디 업무만 7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이 업무 테이블을 쭉 보면은 매일 하는 업무가 정산, 원내 미화 관리, 동물들 입퇴원 관리, 차트 및 동의서 관리, 예약 관리, 검사 관리, 상담 관리, 네이버도 있고 카톡도 있겠죠. 또 거래 명세표 관리, 그리고 주간 업무 보면은 뭐 사료 등 비품 주문하고 또 펫메이트 고객 관리하고 월별로 보면은 비품 주문하고 재고 조사하고 뭐 기타로 종종 하는 업무들이 동물 등록 시청하고 국가사업, 강경병, 뭐 택배나 퀵배송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만 보면은 사람병원의 코디네이터 업무와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동물 등록 신청 뭐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겠죠. 24시 동물병원이기 때문에 오전 출근자, 오후 출근자가 있는데 업무가 약간 달라요. 오전 출근자 보면은 이제 원내 미화를 위주로 하면서 이제 이 검체 의뢰 확인 이런 것들이 사람병원에서 그런 거를 보시면
보시면 되겠네요. 피 검사 같은 걸 했을 때 의뢰하고 이런 것들. 근데 예를 들어 사람병원의 미용 클리닉, 성형외과에서는 이런 일들이 잘 없잖아요. 근데 동물병원에서는 검체 의뢰 확인할 일들이 검사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들이 있고, 당일 입원 환자의 입원 현황을 보호자한테 카톡 발송하는 이런 업무도 있습니다. 동물병원은 특히나 24시 병원은 입원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길게는 한 달도 있고 짧게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입원을 하게 되면은 매일매일 보호자들이 연락도 오고 병원에서도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한 5년, 10년 키웠던 강아지 가족이 있는데 입원을 해서 곁을 떠나서 동물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 그럼 얼마나 불안하고 또 걔가 하루 종일 거기 입원장에서 뭐를 하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주는 동물병원이 좋은 동물병원인 거죠. 오후 출근자 업무들을 보면은 카카오톡이나 카톡, 네이버 톡톡 이런 것들을 답변도 하고, 또 동물병원들은 사람병원처럼 이렇게 쓰는 전자차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투벳 이런 것들이 많이 쓰는데 거기서 전화할 것들 체크하고, 다음날 예약표 관리하고, 수술 일정 관리하고, 또 진료실 안에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을 테크니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수인계표에 면회, 상담 시간, 주치 같은 것들 기록하고, 또 퇴근 전에 진료실 청소, 물품 체크 이런 것들을 쭉 다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초진 접수도 보면은 사람병원과 큰 차이가 없는데, 처음 내원하시면 종이 차트 작성 요청해서 받아서 CRM에 등록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똑같죠. 접수하는 과정들도 똑같습니다. 조회하고 주치 등록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사람병원도 그렇고 이제 입사를 하시면 이런 전산들 관리하는 게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다음날 환자들 해피콜하고 또 수술, 건강검진, CT 예약 이런 것들은 또 메시지를 어떻게 보낼지 또 다 체크해서 문자도 보내고, 또 문자 발송하는 시스템들, 그 다음에 주차권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도 사람병원에서 다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내원 환자 수가 동물병원이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어요. 정산 수납 이런 것도 사실은 엄청 예민하고 복잡한 일인데, 이제 이런 카드 단말기 어떻게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수납을 받았을 때 전자차트 안에서 당일 진료 금액을 확인하고, 또 이게 사람과 다르게 과세, 비과세 이런 것들 다 체크한 다음에 결제 진행하고, CRM 안에서 인투벳에서 저장하는 것들, 그 다음에 영수증에 체크하고, 매출 기록표에 기입하고 이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동물병원을 가보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쭉 청구 수납 내역 확인하면 진짜 복잡하고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고양이들 데리고 가서 수납을 이렇게 하면은 막 세부 항목들이 너무 많아요.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톡스 필러를 맞는다 하면은 그냥 보톡스 몇 cc 하셔서 얼마입니다 이렇게 되지만, 동물병원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수납 관리 같은 것들 잘 보는데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시는 데 있어서.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 입원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또 입원 환자 관리도 이렇게 전산해서 해주셔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안내문도 보시면 수납하고 기가 안내하고 당일 입퇴원 체크리스트 이렇게 작성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입원 카톡 작성, 발송 이런 업무들도 세세하게 만져. 그다음에 퇴원 관리 이런 업무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매뉴얼을 보면서 이렇게 쭉 업무를 훑어드렸는데 이걸 보시고 생각보다 사람병원 코디 업무랑 정말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동물병원은 일이 진짜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동물병원에 이런 일들을 해보니 저도 고양이 집사로서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볼 때마다 힐링이 되더라고요. 자,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분들도 보면은 막 귀여운 동물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 병원 최고의 복지예요 이렇게 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고요. 또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들을 병원에 데리고 와서 같이 이렇게 하루 종일 생활하는 경우들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동물병원 코디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아주 비전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병원이 사람병원보다 이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느리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더라고요. 제가 한
작년에 수의사들 대상으로 강의한 주제가 사람병원을 보면은 동물병원의 앞으로의 5년, 10년이 보인다. 이런 주제로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병원 코디 상담실장이라는 직업이 동물병원에서는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 당연하고요. 그런 면에서 비전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병원, 동물병원 두 군데 중에 취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응대하는 대상자 특성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병원은 꼭 사람병원으로 치면은 아동병원과 소아과랑 비슷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 이 보호자분들과 함께 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동물병원도 말 못하는 동물과 보호자분들이 내원을 하게 되죠. 치료 대상자는 동물이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는 바로 동물의 보호자분들이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사람병원에서 아동병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취업과 관련해서 잘 고민해 보시고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병원 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